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일본 국민 모두가 손을 모아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일본 전역을 들끓게 한 실종 사건, 이젠 살인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한 22일의 기록을 통해 그 용의자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방송 날짜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은 무엇을 어떻게 발뺌할까요? 오컬트 스토리 교토부 난탄시 유키 실종 사건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계속 속보가 뜨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026년에 실종 사건이 벌건 대낮에 발생했고, 심지어 아침에 발생했고, 싸늘한 주검으로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도 있었죠. 일본 분이신 김원 가족분의 제보로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평온한 전원 도시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 교토의 시내가 아닙니다. 교토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는 도에 해당하는 현이라는 구역보다 조금 작은 행정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토부의 난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구 약 3만 명의 작은 조용한 정원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있죠. 서로 압니다. 어느 정도는요. 작은 마을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심도 매우 좋아서 범죄와는, 특히 이런 강력범죄와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죠. 그런데 2026년 3월 발생한 나이 세 유키의 실종 및 사망 사건은 이 지역사회의 평온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 우선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대략적인 내용,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과 일본 커뮤니티 상에서 나오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사건의 결과, 현재 어디까지 나갔는지 순차적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컨텐츠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자, 우선 사건 발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3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바로 이곳 소노베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유키군은요, 당일날 자신의 아버지가 차로 학교 근처에 내려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가요, 최후의 목격 시점입니다. 이 이후의 목격은 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앞쪽에 주차장, 그리고 학교 정문까지, 여기까지 거리는요, 불과 직선도로로 따지면 150m? 그리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 길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나온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이가. 자, 어찌되었든 분명 내려다 주고 나서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그럼 아이는 어디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까요? 학교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출석을 했어야죠. 그런데 당일 오전 8시 30분 소노베 초등학교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가 8시 30분에 출석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유키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 이걸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교 측 해명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3월 23일이었죠. 3월 24일부터 가족들끼리 타이완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날짜를 잘못 착각하신 건가? 앱에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 이거를 잘못 클릭을 하신 건가? 그리고 또 하나, 3월 23일 이날이 졸업식 날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3월 23일 날 졸업식을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4월이 이제 새로 학년이 시작되는 달이 4월입니다. 해서 3월 23일 당시 유키도 5학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4월이 지나가면 6학년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요, 일단 연락을 하질 않았던 겁니다. 헌데
3월 23일 오전 11시 50분경이었습니다. 하원하는 애들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죠. 아이가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왜 아예 사라졌지라는 다른 사람이 그걸 판단하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약 4시간 정도의 편차였죠. 그 이후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110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바로 그 이후에 수색이 들어갔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색은 여러 곳을 했습니다. 연못 같은 데는 당연했던 거고요. 자택 인근부터 모든 CCTV까지 전부 다 검토를 다시 했었어야 됩니다. 이건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주변의 기차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3월 25일 교토부 경찰은요. 유키의 얼굴 사진과 복장 정보를 공개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시켜 전국적인 보도가 시작됩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갑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3월 29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최후의 목격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서쪽 방향에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키가 평상시에 메고 다니던 가방이 발견됩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친족에 의해서 발견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에 의해서 발견됐다라는 정보, 이게 1차 유류품이었습니다. 이곳은요, 휴대전화 같은 전파가 닿지 않는 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부근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좁은, 말 그대로 폭만 한 도로만 있는 그런 곳이었죠. 실제로 이곳에 사람이 왜 들어왔지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산으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근에 있는 연못부터 용수로 어디든 전부 다 다시 수색대가 투입이 되고 조사를 하지만 그 이외의 증거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은 4월 3일, 4월 4일 계속해서 흘러가기만 했죠. 그러다 다음 신호가 잡힌 건 4월 12일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약 4km 떨어진 산중이었죠. 유키의 신발로 추정되는 검은색 운동화가 발견됩니다. 2차 유품이었죠. 근데 이상하죠. 이거 위치가 어떻게 돼 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해. 아이가 실종됐어요. 실종이 됐는데 아이의 1차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는 서쪽으로 3km. 근데 신발이 발견된 건 자택에서 4km 떨어진 산중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로 동선을 따게 되면 유키가 만약 혼자 스스로 이동을 한 거라면 혼자서 가방을 놓고 쭉 내려와서 신발을 벗었다. 이게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동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모습이 보이죠. 누군가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있다. 유류품을. 그럼 범인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이건 강력사건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4월 13일 오후 4시 45분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남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위치가 다 다르죠. 서쪽, 먼 산 쪽, 학교에서 2km 떨어진 곳. 남서쪽 산림 내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22일째였죠. 그리고 감식을 해본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유키였습니다. 부패가 일부 진행됐고 일부 백고라도 보였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14일 언론은요, DNA 감정 및 부검 결과 6kg 확인되는데 사망 원인은 불명이다라고 얘기하며 사망 추정 시기를 3월 하순 정도로만 추정한다. 이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4월 15일 제가 촬영하는 오늘이었죠. 오늘 오전에 한 가지 뉴스가 더 떴습니다. 오전 10시경 유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발부를 받아서 그 혐의점은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체 유기 혐의. 이상하죠? 사체를 유기했다. 살인도 아니고 사체 유기 혐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찍기 1시간 전 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당시의 정황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앞에다가 주차해줬고 150m 걸어만 올라가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일날 소베너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고요. 유키는요, 당시 재학생 대표로 참석 예정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아이를 내려다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목격자가 아버지였는데, 유키의 아버지가 경찰 진술에서 오전 8시경 학교 정문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내려다 주었다 라고만 진술을 했습니다. 이대로면 분명 학교에 들어왔어야 되죠. 그런데 첫째, CCTV 어디에서도 안 보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은 없지만 내용이 나온 부분을 보면 아빠의 차량은 보인대요. 아버지의 차량은 보였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아니, 왜 어디에서도 애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 짧은 구간에서 아빠 말대로면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통학로와 가까운 역부터 주변에 있는 CCTV 전부 다 확인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날 뭐가 있었다고요? 졸업식이요. 해서 학부모들의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죠. 학부모들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 아버지가 이날 블랙박스를 꺼놨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요. 해서 위치가 제대로 확인되는 바가 없었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유키가 대낮에 오전에 졸업식이라고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아이들도 부모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납치되거나 사라지는 건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내용 자체, 특히 아버지의 진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말이 되냐?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첫째, 아빠가 주장하는 저 장소에서 유키는 내리지 않았다. 둘, 3월 23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23일이 마지막 목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진술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류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되게 이상하죠? 어떤 조난 경로를 따라서 어떤 유류품들이 발견됐다가 아닙니다. 띄엄띄엄띄엄. 보통의 조난객들에서 보이는 신호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모습에서 많이 나오는, 특히 범인이 유류품을 유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느낌이었죠. 말씀드렸던 시신 발견 지점, 유류품 1차, 2차 전부 다 서로 수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고요. 유키가 그 나이에 맨발로 이동하며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지형도 너무 험하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신발을요, 조난객 입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달리다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상한 모양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가방도 그냥 놓은 것 같고 신발도 딱 놓고 도망친 것 같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누군가의 개입이 보이는 사고, 이런 관련보다 범행, 강력범죄의 느낌들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현장도 문제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죠. 이곳이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조차 농업, 이런 걸 위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거의 들어갈 일이 없는 공간입니다.
유해 유류품이 발견됐던 그 땅 주인 있죠? 산 주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알아야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정도 들어오려면. 따라서 범인은 분명 난탄시, 소베누 이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어떤 얘기죠? 이 근처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특히 네티즌들은 아직 경찰의 발표가 없었지만 한 인물을 향해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진술뿐이잖아.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시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경과한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부패가 진행됐고요. 발표에 따르면 결정적 외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명적 외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사인은 현재는 불명 상태. 더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신체에도요, 날카로운 흉기 자국이나 둔기에 의한 흔적들, 골절, 골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뼈가 이렇게 깨진 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신에 눈에 보이는 저항 흔적이나 타박상이 없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질식이었을 가능성, 혹은 약물을 썼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아마 정밀감정 이후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사 기밀이고 범인을 잡고 나서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야 되니 아직 외부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학교의 대응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 확인을 했지만 4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졸업식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4시간이 지나 연락을 했고 그 다음 경찰 수색이 투입이 돼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네티즌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3월 23일이 정말 과연 진짜일까? 라는 내용이요. 진실일까? 3월 23일 이전일 수도 있죠. 그런데 3월 23일 이전이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이거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3월 18일 이후부터 유키를 본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실종 당일날 사망을 했다일 가능성도 있고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유기도 당일날이 아니라 나중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신 발견 이틀 뒤인 오늘이었죠. 4월 15일 오전 10시경 교토부 경찰은요, 난탄시에 위치한 유키의 자택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혐의는 사체 유기였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인 건데요, 일본 자체의 수사 관행이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전 단계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강제 수사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사체 유기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시키기에는 어렵죠. 그렇다고 밖에 활개치게 다니게 냅두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체 유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로 먼저 영장 치고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부검 결과도 나올 거고 정밀감정 결과도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자백을 받던 내용을 받던 해서 나머지를 입증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일 겁니다. 아마 이런 유기와 관련된 영장이 청구됐을 사례들, 어떻게 이게 나왔지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유류품 발견된 지역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 가기 힘든 곳인데 여기를 누군가가 간 증거가 있거나, 둘째, 아버지의 진술은 CCTV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찾았거나, 아니면 그 산에 간 흔적이 있거나, 세 번째, 실종 당일 전후로 놓고 봤을 때 가족들 중에 통화 내역들도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자동차의 이동 경로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GPS로. 그리고 또 하나, 사건 현장지가 어디라고요? 아까도 보셨죠. 현장지가 굉장히 오지였죠.
아마 가게 되면 차량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장에도 차량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타이어 자국이 비슷하면 그 장소는 같다라는 말이 되죠. 혹시 유기한 장소 주변에 있는 타이어 자국과 유키 아버지의 타이어 자국이 유사하다 하면 유기죄는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게 아닐까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정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네티즌들 사이에 나온 내용들이라서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일본 내에서 아버지가 24살이다. 아버지가 24살이고 그리고 국적이 뭐 타이완 그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번 돌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의 나이는 37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좀 정보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서 무조건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내용이 돌았던 부분은 뭐냐면 유키의 어머니가 30대 정도의 여성인데 작년에 재혼을 했다. 그 37살 남성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전 남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한 뒤 그 이후에 계부를 만나서, 그게 계부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내용들도 돌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좀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의심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부에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너 왜 이날 유키 데려다 줬어? 이 질문이요. 이 이유가 있었거든요. 유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스쿨버스로 통학을 했다고 합니다. 늘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했던 아이인데 그날만 하필 3월 23일만 우연히 아빠가 데려다 준다라고 했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선 선생님, 통학기사님, 친구들까지 모두 증언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시골 지역이다 보면 이렇게 뜨문뜨문 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실제 유키의 집도요, 학교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날도 왜 안 타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지만 유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계부는 블랙박스를 그날 하필 꺼놓은 상태였고 의심이 되게 많이 가는 그런 대목이었죠. 근데 이 가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문이니 진짜인지 아닐 수는 없는데 발표에 따르면 산 비탈길에서 우연히 친족이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친족? 그럼 가족이죠. 유키 가족이 발견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곳이 3월 23일 이후에 경찰이 여러 번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갑자기 29일 날 친족이 딱 발견했다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증폭되는 거죠. 야, 이거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가 발견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왜냐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더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23일 이후도 계속 수색을 했다고 했죠. 29일 날 발견을 했죠. 근데 25일과 26일 날 이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되면 23일 이후에 경찰들은 계속 거기를 수색을 했고 29일 날 발견 전, 그러면 25, 26이 비가 왔으니까 그 이후 26, 27, 28, 29 중에 그 친족이라는 애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놓고 발견한 척한 거 아니야? 이유는 뭐죠? 여기는 서쪽으로 3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시신 장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죠. 뭐 하려고요? 시간 끌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실종 전단지 있죠? 계부가 계속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찾아달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 꽤 있었는데요. 지가 범행 저질러 놓고 인터뷰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 소름 끼치죠.
뭐 이런 범죄자들은 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부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지 의심 안 받으려고요. 아이 찾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죠. 근데 거기 안엔 뭐가 하나 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문점. 아, 일부러 유도했구나. 그래서 뜨문뜨문 있던 건가? 이러면 한 가지 의심이 가잖아요. 바로 신발에 대한 내용이요. 위쪽에 있다가 뜬금없이 먼 산 쪽에서, 그것도 갑자기 산이 발견해서 그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아이의 실종과 관련된 부분의 날짜도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이곳이 연휴 기간이 있었다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20일에서 22일이 연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 22일이 주말이었고요. 21일, 22일이. 그리고 20일이 그 춘분의 날, 그러니까 일본의 춘분의 날이라고 공휴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국가공휴일이라는 게 뭐 춘분의 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서 3일 연속으로 쉬는 그때였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키의 생존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3월 23일은 누구 얘기죠? 계부 얘기죠. 언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좀 의혹을 증폭시켰는데요. 시신이 발견되어 있는 그 장소 있죠. 이 장소에 어떤 가리개도 없었습니다. 뭐 묻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방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계부가 주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이런 옷을, 이런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계부요. 계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날 입은 옷이 이거다 라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전단지가 나간 거잖아요. 정말 그 모습대로 신발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사망한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장소였죠. 신발? 아 맞다, 신발이 집에 있으면 안 되지. 아이는 밖으로 나갔어야 되니까. 이거 추측입니다. 그래서 가방도 신발도 뒤늦게 다른 장소에 나서 혼란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있죠. 이 장소, 한 마을 주민이 전날 일하러 그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날 일하러 그 장소에 갔었다 자기는. 근데 그때는 시신을 못 봤다.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된 거다. 이런 인터뷰, 물론 착각일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아이가 사망한 장소, 아이가 유기됐던 장소, 그리고 유류품도 이동된 흔적들, 어쩌면 시신도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약 1시간 전이었습니다. 계속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가택 수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했죠. 경찰에서 가택 수사를 하고 나서 30세 남성 계부를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시작 전에 잠깐 확인해 봤더니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기만 했다. 유기는 인정한다. 유기와 관련된 뭐가 나온 거죠? 빼박 증거는 나온 겁니다. 발표는 못하는 거죠. 뭐가 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이어 자국이든 집안에서 사체가 있었던 흔적이 있든 어떤 흔적이 나와서 유기한 거, 사망해서 유기한 거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 현재 체포영장은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되겠죠. 그럼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때쯤이면 아마도 그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으니까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사체 유기 혐의의 체포영장, 그리고 그 혐의는 인정하겠다. 이게 뭘 시사할까요? 나라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 범죄자 새끼들은 항상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 현재 뭐가 없죠? 살인의 증거가 없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유키의 외상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애들은
뻔뻔하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었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일단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유기했어요. 그 유기한 건 인정합니다.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뭐죠 이거? 살인은 안 했다. 이러다가 부검 결과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말을 바꿉니다. 항상 이런 애들 레파토리 똑같거든요.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학대한 사실은 있다. 죽을 줄은 몰랐다. 이거 무슨 레파토리인지 알죠? 살인의 고의성. 그걸 또 반박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싸움이 진행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제대로 된 어떤 자료나 근거들이 아직은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본 경찰 측에서 증거를 더 확보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살인죄에 대한 적용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오컬트 스토리 리뷰, 일본에서 발생한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특히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로 보시는 내용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너무 반복적입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건 살인죄 인정되고 만약에 계부가 살인사건, 살인했고 유기했고 뭐 당연히 엄마도 조사받고 해야겠지만 최종적인 결과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아직 세상에 빛도 제대로 못 본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는 건 어느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